자, 행렬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매트리스, 우리 침대에 까는 매트리스 있죠? 그 매트리스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 행렬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AI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즉 이 행렬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에는 필수 과정으로 가르치다가 요즘은 문과, 이과 모두에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놓고 나서 이제는 대학교나 가야 그것을 맛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교육과정이 시대를 너무나 역행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막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웃기는 일이 뭐냐면은 행렬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행렬을 왜 교과과정에서 뺐을까 생각해 보면은 행렬의 활용법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뭔 짓들을 하느냐 하면은 이 수능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인다고 함정을 파는 행렬 문제들, 그것들을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어렵게 막 헤아릴 수 없게,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 함정을 막 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짜증나기 이를 데 없죠. 행렬의 성질 뭐 20가지 30가지 표로 쫙 해가지고서는 이것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함정이 기본적인 거에 대한 내용이어야지, 이건 순전히 함정성 문제들로만 잔뜩 채워가지고서는 그렇게 학생들의 애먹이니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는 행렬을 알아나가서 활용한다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이 도대체 행렬이라는 건 이렇게 짜증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이걸 불과 한 3, 4년인가 4, 5년 전인가 교과과정 막 바꾸고 난리 치면서 그때 이걸 빼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AI 시대에서 행렬을 빼면 어떡하느냐 막 이딴 소리를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교과과정이 편성하는 그런 교육부 또는 교육부 그 산하 기관들, 연구원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교육과정들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행렬이라는 과정을 가르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가르쳐주고 수능 문제를 장난질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2원 1차 연립방정식 또는 3원 1차 연립방정식, 4원 1차 연립방정식, 이런 수많은 연립방정식들이 있죠. 그런 것이 다 1차 변수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형대수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ax 더하기 by가 이게 c고 a'x 더하기 b'y가 c'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이거를 다음 일반적인 확장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a, b, a', b' 하고 x, y는 c, c'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 식을 나타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2개짜리 했는데 3개짜리로 확장하는 거, 즉 여기 3, 3, 그리고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는 또 역시 3, 이렇게 3개짜리들로 확장하는 거, 4개짜리로 확장하는 거,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같은 형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이런 형식으로 표현됐다라는 것은 여기 사이에 2개의 매트리스라고 하는데, 이 매트리스들이 만났을 때 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덧셈, 뺄셈 이런 것도 존재하게 되고요.
같은 모양의 행렬들에게 있어서는 덧셈, 뺄셈. 그거는 같은 위치의 성분들끼리 더한다, 뺀다 이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아주 쉬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곱을 정의하는데 그 전에 배우던 그런 것과 달리 좀 특별한 형태의 곱으로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행렬이니까 이 행과 이 열 이런 관계로서 행열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X, B, Y 이렇게 만나도록 그러니까 이제 A, B, C, D라는 것과 이제 X, Y, G, W라는 이런 형태의 곱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행과 이 열이 만나야 되고 이 행과 이 열이 만나야 되는 그런 구조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곱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X 더하기 BG가 첫 번째 성분으로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것이 만나게 되면은 AY 더하기 BW 이렇게 되는 것이고 CDXG 하면은 CX 더하기 DG CY 더하기 DW 이와 같은 연산이 정의가 돼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연산 같은 걸 배울 때 무슨 눈표 연산이라든가 가령 이런 거 있죠. A 동그라미 B는 AB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하고 A 눈표 여기 B라는 것은 AB 빼기 A 뭐 더하기 B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일반적인 연산들을 정의를 하고 그런 경우에 항등원을 구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항등원 즉 A에다가 2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그 2를 찾아내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정에 따라 하자면 A, B 더하기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2구나 2 A2 더하기 A 더하기 2가 여기에서 A가 나오도록 하니까 A2 더하기 2는 0이다 이랬을 때 A 더하기 1에 2가 0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A는 어떠한 값이건 될 수가 있으니까 곱해서 0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2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가 여기서 항등원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0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라는 것으로 해서 항등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역원을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행렬에서도 항등원과 역원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자기 자신과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를 A라는 행렬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E라는 행렬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정체를 알아내는 E의 정체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 C, D가 되도록 하는 A, B, C, D가 되도록 하는 X, Y, G, W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이 뭐 그렇게 어렵느냐? 뭐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를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AX 더하기 BG가 A고 그 다음에 CX 더하기 DG가 C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어서 쌍으로 나가도록 AY 더하기 BW가 B고 CY 더하기 DW가 여기서 D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A, B, C, D는 임의 원소가 올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X, Y, G, W를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연립방정식 xg에 대한 거, 그 다음에 w에 관한 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소거법,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풀듯이 소거법을 쓰는 거죠. 이 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a 그리고 d adx 더하기 bdg는 ad가 되고, c bx 더하기 bdg는 c b가 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빼주면은 adx 마이너스 cb x가 ad-cb 이렇게 나오죠. 즉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거는 여기에 x가 들어가는 것이 ad-cb x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곱해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나누기는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항상 나누기를 할 때 수학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수학 세계에서의 반역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안 하고 이걸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AD-BC, 이제는 BC라고 씁시다. 이걸 이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항을 시켜주고 X-1로 묶어주자고요.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첫째, 이것이 0이 되는 수도 있고 이것이 1이 되는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임의적인 거니까 0이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만 다를 것이 아니고 항상 되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서 x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g는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가 1이니까 g가 여기에서 a 상쇄되고, 그 다음에 b도 임의적인 수니까 이것이 만족되려면은 g가 0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w를 소거시켜 주기 위해서 a dw 더하기 b dw는 b d를 여기다가 곱해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b y 더하기 b dw가 bd, 여기도 bd 하니까 이건 빼주니까 ad 마이너스 bc y는 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역시도 임의적인 거니까 y는 빵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 y가 빵이니까 w는 1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원이라는 것이 뭐냐 찾아낸 거예요. 즉 1, 0, 0, 1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항상 모든 어떠한 행렬이 오더라도 그걸 자기 자신이 되게 만들어주는 항등원이다라는 거죠. 일반 연산에서 항등원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곱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당연히 0000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항등원 구했으니까 역원이라는 것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어느 주어진 원소에 대해서,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그 연산을 해가지고서는 이 항등원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놈이 뭐냐라는 거죠. 수학에 우리가 익숙한 곱셈에서는 역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역원들을 찾아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있는데, 그 과정은 행렬에 대한 본격적인 것을 아직 들어갈 생각은 없고, 어떻게 되냐 이거를 지금 이어서 계속 해버려. 오케이.
여건에 대한 것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